자, 우리 핵심 어법 1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75쪽 펴시면 되고요. 계속 이제 한글 맞춤법 중에 소리대로 적는 경우를 보고 있죠. 한번 보시면 75쪽 아래쪽에 3번이에요. 우리 이제 끝소리가 리을인 말들 가운데서 동그라미 1번 같이 보시면, 자,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이때 딴말이 어울린다는 것은요, 어근과 접사 결합해서 파생어가 되거나 어근끼리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요, 리을 소리 나지 않는 형태 그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리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매 달마다라는 의미로 다다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원래 이 단어는요, 한 달, 두 달 할 때 달 더하기 달이 결합한 말인데, 이때 첫 번째 달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적을 때도 다달이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딸 더하기 님 결합했을 때도요, 딸의 받침 리을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님 이렇게 적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늘 더하기 질 했을 때도요, 바늘에 리을 소리가 나지 않아서 바느질. 자, 물론 우리가 이런 어휘들 같은 경우에 매 달마다를 뜻하는 다달이나 뭐 따님이라든가 바느질 이런 어휘를 잘못 적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어왔던 단어들이 이 규정에 의한 것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이런 거죠. 언제 그러면 앞말 받침 리을이 소리가 나지 않아서 표기상으로도 적지 않는가라는 건데, 다음 페이지의 개념 플러스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이 합성어나 파생어가 될 때 표기해가지고 이런 거죠. 보통 끝소리가 리을인 말들, 이런 말들은요,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하는 말과 결합할 때 리을을 적지 않습니다. 리을 소리가 나지 않아서 소리 나지 않은 형태 그대로 적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냥 리을로 끝나는 말들이 나도 살자로 시작하는 말하고 결합할 때는요, 리을 소리가 나지 않고요, 표기상으로도 적지 않는 겁니다. 그죠? 자, 얘 보면 굉장히 쉽죠. 날 더하기 날 했을 때 날라리가 아니라 나날이. 그 다음에 밀다의 밀과 닷다의 닷 결합했을 때 디귿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밀다지가 아니라 미다지. 그 다음에 말 더하기 소를 마소라고 적는다든가, 그리고 쌀 더하기 전, 쌀 파는 가게 얘기하는 거죠. 쌀전이 아니라 싸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주는요, 특별히 규칙적인 범주라기보다는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렇게 써오면서 굳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용례 중심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마 잘못 쓰는 단어들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게요. 2번 보시면 한자 불, 이거 원래 발음이 아니 불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아마 중고등학교 때 한문 과목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한자 아니 불 같은 경우에 얘는요, 첫 소리가 뭡니까? 디귿 지으신 단어 앞에서 뭐로 읽혀요? 부로 읽히고 적을 때도 부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죠? 자, 얘는 나도 살자가 아니고요. 딱 한자 아니 불자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지읒 두 개 앞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불당이 아니라 부당, 그 다음에 부동, 다 디귿인 말 앞이 결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정이라든가 부조리 같은 것들도 다 부로 읽고 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얘는 조금 다른 게요. 이제 계속 우리가 끝소리가 리을인 말들의 표기 방식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끝소리가 리을인 말과 딴말이 어울릴 적에 관습적으로 리을 소리가 동그라미 3번이에요. 그죠? 디귿 소리로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디귿으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지꼬리, 그 다음에 산날, 숟가락 같은 거 잘 보셔야 되고요. 원래 반지꼬리가요, 바느질 더하기 고리인데, 반지꼬리 같은 경우에 바느질 더하기 고리가 되는 건데, 이 바느질이라는 단어가 고리와 결합할 때는요, 관습적으로 이 리을 소리가 디귿 소리로 나고요. 이 발음을 그대로 반영해서 반짓꼬리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사한날 같은 경우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적게 되면 사흘날 이렇게 적게 되는데요. 이 사흘날 같은 경우도 사흘과 날이 결합하면서 관습적으로 사흘에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 나는 범주예요. 그죠?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흘날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술 더하기 가락. 물론 우리가 젓가락, 숟가락에 숟가락 이 표기를 헷갈리지는 않는데, 원래 밥 한 술 뜨세요에서 숟가락의 숯 부분이 원래는 술이었던 거죠. 다만 이제 술과 가락이 결합했을 때는요, 술의 받침 리을이 디귿으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숟가락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규정들 배우게 되면
일상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물론 별로 궁금해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게 다 해결이 돼요. 우리 제가 이제 국어 선생이다 보니까 가끔 어떤 질문들을 받냐면 이런 질문을 받아요. 그 숟가락은 왜 디귿으로 적고 젓가락은 왜 시옷으로 적는가? 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거 영화의 소재로도 나왔었어요. 그 예전에 이병헌 그죠? 이병헌 배우하고 그다음에 고 이윤주 배우가 주연했던 그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거든요. 그때 세상에 계셨죠? 예, 저는 그때 이미 성인이어가지고 참 자랑입니다, 그죠? 자, 어쨌든 2001년도 2월 3일에 개봉을 했는데 제가 그 영화를 왜 봤냐면 이게 전국 관객이 당시에 그 7,160명밖에 안 돼요. 저도 그 중에 1인이고요. 자, 이걸 왜 다 외우고 있는 겁니까? 그냥 어느 날 시간이 남아가지고 젊은 날인 시간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장에 갔는데 아무거나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영화 참 많은데 이렇게 팸플릿을 보다 보니까 그 번지 점프를 하다에 국문과 학생인 인우는 해가지고요. 이병헌이 이제 서인우라는 배우 역할을 했는데 국문과 학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국문과 학생이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서인우 이병헌이 역할했던 서인우가 이제 국문과 남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 이윤주 배우가 안티라는 배우를 맡게 됩니다. 미대생인데 그 운동화 끈 묶어줘서 이제 둘이 눈 맞아가지고 사귀게 돼요. 근데 이제 둘이 등산을 갔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여자 쪽에서 태희가 묻는 겁니다. 근데 오빠 숟가락은 이 비빔밥 먹다가 숟가락은 왜 디귿이고 젓가락은 왜 시옷이야? 그래서 그때 이제 국문과 학생이었던 남자 주인공 이병헌 인우가 멈칫합니다. 멈칫하다가 그거 4학년 때 배운다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넘어가는데 4학년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어문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 왜 11강 부분에서 뭐 했었죠? 사이시옷 적는 규정 배웠었잖아요. 그죠? 젓가락은 뭐 더하기 뭐예요? 저 더하기 가라기예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순 우리말이 포함된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 뒷말에 구두버서조, 뒷말이 구두버서조로 시작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고 이때 뭘 적어준다?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이게 한글 맞춤법 30항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숟가락은 방금 우리가 본 부분인데 얘는요. 숟가락 같은 경우에 술 더하기 가락 해가지고요. 리을로 끝나는 말이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관습적으로 이 리을이 디귿 소리로 나는 것들은 디귿으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얘가 한글 맞춤법 29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이것도 웃기잖아요. 사실 숟가락은 한글 맞춤법 29항에 따르면 그리고 젓가락은 한글 맞춤법 30항에 따르면 이렇게 답하면 너무 좀 사람이 삭막해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숟가락은 퍼먹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디귿이고 젓가락은 짝대기 두 개니까 시옷이요. 이러면 또 공부 안 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대답할 때 난감한 질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다 이제 맞춤법 규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가볼게요. 소리가 덧나는 말. 덧난다라는 것은 없던 소리가 생긴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4번에 두 말이 어울릴 적에 비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이때 두 말이 어울린다라는 것은요. 역시 다른 말들끼리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는 경우들 아니면 파생어가 되는 경우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자, 보세요. 1번에 비읍 소리가 덧나는 건 뭐냐면 이를테면 뎁사리 같은 경우에 원래 대 더하기 쌀이가 결합한 건데 단독으로 쓰일 때는 비읍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결합할 때는 뎁사리 해가지고요. 비읍 소리가 덧난다고요. 이런 거 우리 배웠었네요. 우리 파생어 배울 때 당해에 난 쌀 같은 경우에 그죠? 쌀 앞에 해가 결합하는데 결과적으로 햅쌀 이렇게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 저 더하기 때도 접대 해 더하기 쌀 이거 했던 거죠. 햇살이 아니라 어떻게 적어요? 햅쌀 해가지고요. 그죠? 단어의 단독형, 그러니까 단어 하나로 쓰일 때는 나타나지 않는데 다른 말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그죠? 단독으로 쓰일 때 나타나지 않았던 비읍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을 덧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 왜 거기 예문 보면요. 머리카락이나 살코기, 안팎 같은 단어들은 잘 쓰는데 원래 머리카락이요. 머리 더하기 가락이 결합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어 단독으로 쓰일 때는 어디에도 히읗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결합했을 때는 머리카락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면 기억이 키읔으로 표기가 된다는 것은요. 여기에 뭐가
히읗이 결합해야만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거센 소리 키읔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말끼리 결합할 때 없던 히읗 소리가 덧나는 애들이 있고요. 얘네들도 소리 나는 그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 더하기 고기 살코기, 그죠? 그 다음에 안 더하기 박 했을 때는 안박기 아니라 안팍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물론 살코기라든가 안팎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잘 틀리지는 않는데 간혹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얘네들도 역사적인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비읍이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말들은요, 모두 옛날에 비읍이나 히읗 소리를 가지고 있던 애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왜 햇살 같은 경우에 해 더하기 쌀 했을 때 이 쌀을 옛날에 어떻게 적었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쌀 적을 때 이 비읍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과 결합할 때 그 흔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살코기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요 살을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적을 때는 살이라고 쓰지만 다른 말과 결합할 때 옛날에 받침에 히읗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덧나가지고요. 히읗 기역 만나서 살코기라고 표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부담 갖지는 마세요. 현대국어 표기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아는 게 중요하고 이를테면 쌀이나 살 같은 경우에 쌀은 옛날에 앞에 비읍 소리가 있었다. 살 같은 경우에 옛날에 받침에 히읗 소리가 있었다. 이런 역사적인 변화를 묻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살코기라는 단어 분석하는 선택지가 나올 때 원래 얘는 살에다가 고기가 결합한 형태였었다. 이렇게 선택지로 풀어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살코기 말고 다른 게 나오기는 했고요. 자, 그러면 5번의 준말 한번 가볼게요. 말 그대로 긴 말을 줄여 쓰는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1번 보죠.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지고 자음만 남는 경우에 소리대로 적는데요. 이때 자 남아있는 자음은 그 앞에 음절의 받침으로 적는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어제 그저께 같은 말들은요. 어떻게 잘 줄였습니까? 엊그저께 이렇게 잘 줄여 쓰거든요. 엊그저께 잘 줄여 쓰는데 한번 해보죠.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엊그저께라고 잘 줄여 쓰는데 이제 이런 거죠. 얘가 줄제는요. 어제의 에라는 모음이 빠지면서 줄어요. 그러면 지읒 남고 이렇게 되는데 남아있는 지읒이 기억에 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받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엊그저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왜 어제 그저께가 줄 때 어제 애가 주나요? 이것도 관습적인 범주기는 하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자꾸 공부하는 겁니까? 시험에 어떻게 내는 거? 이렇게 내는 거죠. 어제 그저께의 준말로 엊그저께 했을 때 사실은 이 엇부분에 받침을 지읒으로 쓰든 아니면 시옷으로 쓰든 발음이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얘는 틀렸고 이게 맞다라는 거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맞아. 엊그저께가 어제 그저께의 준말이어서 어제의 지읒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엊그저께 했을 때 받침으로 시옷이 아니라 제가 준 거니까 받침에 지읒을 적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로 옛날에 출제가 되기는 했어요. 마찬가지 어제 저녁의 준말도 뭡니까? 엇저녁이라고 했을 때 어제의 지읒의 흔적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시옷이 아니고요. 지읒으로 어쩌녁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1번은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체형과 조사가 어울려 줄어지는 경우에 소리대로 적는다 해가지고요. 이것도 일상적으로 쓰는 말과 일치하기 때문에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 보죠. 그것은 그것이 같은 경우에 그건 그게 양쪽이 다 맞아요. 본말 준말 양쪽 표기가 다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나를 같은 경우에 나는은 난 그죠? 날들은 날 이렇게 줄였을 수 있다는 거고요. 무엇을 같은 경우에 멋을 무얼 뭘 해가지고요. 무엇을 먹을 거야 멋을 먹을 거야 무얼 먹을 거야 뭘 먹을 거야 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요. 자 어관과 어미 모음이 결합해서 의문의 탈락이나 축약 그 다음에 음절에 축약이 일어나 줄 때요. 소리대로 그대로 주는 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것도 예통해서 한번 보죠. 가다의 가에다가 아 붙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가 이렇게 적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거 음운 변동 현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맞게 쓰는 범주라면 확인만 하시면 돼요. 그죠? 집에 가다의 가에다가 아 결합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씁니까? 가 이렇게 쓰게 되는 거니까요. 크게 복잡할 거 없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잘 쓰는 것들은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자, 요거 세로로 한번 보죠. 내다에 내에다가 어 붙었을 때 내어 내 양쪽으로 다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쏘다에 쏘에다가 앗 붙었을 때 쏘았다도 되고요. 쌌다 이렇게도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 되다의 되에다가 어 결합했을 때 어떻게 줄였을 수 있어요? 물론 본말로 쓰면 되어 이렇게 되고요. 줄였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가만히 보면 특히 모음의 준말과 관련해 가지고요. 그죠? 이 모음의 준말과 관련해서 모음이 줄 때는요. 기계적으로 그죠? 형식적으로 그 두 개를 결합한 형태의 모음이 존재하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 왜 가지어 같은 경우에 교재 나와 있죠? 어때요? 지금 우리 한번 보면 요거 가지어라고 했을 때 이와 어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이중모음 여대에서 가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우리 방금 전에 봤던 되다의 되에다가 어 결합했을 때 되어 보면 외에다가 어 결합한 외가 있으니까 그죠? 요것도 돼 이렇게 줄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이다의 어 붙은 경우에 한번 잘 보세요. 그죠? 어간 조이에다가 어미 어 결합했을 때 이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생기네요. 그죠? 어떤 경우가 생겨요? 앞에 오와 이가 만나면 오, 이가 만나면 이렇게 단모음 외로 줄였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가지어가 가저로 주는 것에서 본 것처럼 이때 이와 어가 만나면 얘네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이어에서 여로 줄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는요. 본말대로 조이어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조이가 줄어서 죄어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하고요. 뒤쪽에 이어가 줄어서 조여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준말 적용되는 원칙 같은 거 보면 한글 맞춤법 원칙이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든 규정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합리적으로 구성돼 있고요. 직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은요. 한글 맞춤법 규정 같은 거 보면 와 정말 직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게 해놨구나. 게다가 또 사람들이 많이 쓰는 범주, 굳어진 범주는 또 굳이 손대지 않았구나. 그런 데서는 휴머니즘 같은 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막 매번 볼 때마다 감동해서 막 울고 그래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쨌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아니에요. 준말에서 주의라고 나와. 특히 우리가 방금 여기서 조이어에서 본 것처럼 이어가 결합해 줄 때요. 이 가운데 있는 이를 앞뒤로 중복해서 줄여 쓰지 않도록 상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세요. 소이다에 어 결합하면 소이어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앞에 두 개 줄면 쇠어 그다음에 뒤에 두 개 줄면 쏘여 이렇게 되죠. 근데 발음상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얘를 쇠여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틀린 준말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쇠여를 풀어보면 쇠는 소이가 준 거고요. 여는 이어가 준 건데 소이이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준말이 나타날 수는 없는 거예요. 방금 봤던 조이어의 준말도 마찬가지죠. 바로 해보죠. 죄여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죄는 조이의 준말이고요. 여는 이어의 준말인데 조이이다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조이이다의 어가 붙어서 조이이어의 활용형을 죄여라고 줄여 쓰는 경우는 문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험엔 사실 이 범주가 잘 나와요. 이 어가 결합해 줄 때 앞뒤로 중복해서 줄여 쓰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어라고 했을 때 앞에 두 개 줄여서 죄어라고 쓰든가 아니면 뒤에 두 개 줄여서 조여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앞뒤 중복해서 죄여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죄여라는 형태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4번 범주도 한번 보죠. 지금 방금 본 주의 부분하고요. 이 4번 범주. 4번 범주는 2023년 국가직 9급에 또 출제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어렵지는 않은데 한번 보죠. 자, 77쪽이고요. 동그라미 4번 범주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책 보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보면 하다가 결합한 말의 활용형이 줄어지는 경우에 주는 경우에 소리대로 적는데 이때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자, 이때 울림 소리 뒤에서는요 하의 아가 줄고요. 안 울림 소리 뒤에서는 하가 아주 준다. 차분히 한번 적용해 보죠. 예를 들면 우리 왜 연구하다, 그죠? 연구에 하다가 결합해서 연구하다, 하다 결합한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활용해 가지고요. 연구하도록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 하다에 활용형이 붙은 앞말 연구가 우라는 뭐로 끝나요? 모음은 다 울림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의 아만 빠지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연구하도록이라고 쓸 수도 있지만 줄여서 이렇게 남게 되죠. 하에서 아만 빠지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있는 히읗이 디귿과 결합해가지고요. 어떻게 거센 소리 티읕으로 되는 겁니다. 티읕으로 발음이 되고요. 이때 영구토록이라고 소리 나는 대로 줄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똑같은 거 비슷하게 하나 더 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 생각에다가 하다 붙어서 생각하다라는 용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활용해서 뭐 이를테면 생각하건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다만 이제 하다의 활용형이 붙은 앞말이 기억이라는 안울림 소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하가 통째로 빠지면서 두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가 통째로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건대 이런 식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 생각하건대를 습관적으로 생각컨대 이렇게 잘못 줄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연상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자, 이를테면 하다의 활용령이 붙었을 때 그죠? 그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면 똑같이 울림 소리인 모음 아만 빠지고 안 울림 소리로 끝나면 안 울림 소리 히읗까지 통째로 다 빠진다. 자, 울림 소리로 끝날 때는 울림 소리 아만 빠지고 안 울림 소리로 끝날 때는 안 울림 소리 히읗까지 다 빠진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죠. 정확하게 관습적으로 굳어진 원리 따져서 맞춤법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냥 느낀 대로 뭐 짐작컨대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해볼게요. 짐작컨대 뭐의 준말이겠어요? 짐작하건대의 준말이고요. 본말로 풀어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 하다의 활용형이 붙은 앞말이 짐작해가지고요. 뭐로 끝나요? 안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통째로 다 빠져서 짐작컨대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요? 짐작건대 이렇게 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언컨대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단언컨대 얘는 어때요? 역시 뭐의 준말이죠? 단언하다 해서 단언하건대의 준말이 되는데 이땐 잘 보셔야 되죠. 그죠? 하다가 붙은 앞말이 지금 니은이라는 울림 소리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울림 소리 아만 빠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히읗과 기억이 축약돼서 단언컨대라는 형태로 준말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어려운 원리는 아닌데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다음에 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단 다음의 단어들은 어원적으로 하다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 현재 부사로 굳어진 것으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원상 보면 그죠? 어원상 보면 하다가 결합한 말의 준말이 되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그냥 부사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굳어진 형태대로 쓴다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무튼 같은 경우에 얘가 원리상으로는 그죠? 아무하든 이 준말이기는 한데 일단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아무하든 했을 때 하다가 붙은 말이 앞말이 울림 소리로 끝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울림 소리인 아만 빠지고 그죠? 남아있는 히읗이 디귿과 축약돼서
아무튼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네. 다만 이 아무튼 같은 경우는 현재 용언, 동사나 형용사의 범주가 아니고요. 아무튼 자체가 부사로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하든 이런 식으로 풀어 쓰지 않고요. 그냥 아무튼이라는 한 가지 형태로만 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시험에 얘네가 어원적으로 하다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에서 나왔다 이런 것들 묻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인 표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무튼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만 안 쓰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아무하든 한국 사람이라면 이런 형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요컨대 하마터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컨대를 요하건대 이렇게 풀어 쓰지 않고 그냥 요컨대라는 형태로 고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마터면 같은 경우도 하마하더면 이렇게 풀어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풀어 쓴 적도 없을 거예요. 다만 얘네가 시험에 나오는 각도가 재밌는데요. 예전에 요컨대 같은 경우는 요하건대로 풀어서 얘가 틀렸다 이렇게 낸 게 아니라 여기에서 엉뚱하게 요거요. 좀 얍삽하죠. 여기에서 트릭을 걸어서 출제했던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마터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마터 했을 때 거센 소리로 표기하는 게 헷갈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렇게 트릭을 겁니다. 하마트면 이렇게 트릭을 걸기 때문에 얘는 하마트면이 아니라 하마터면이 맞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연상하실 때 획이다 어때요? 모음이 세로니까 원리는 아니에요. 그냥 우연일 뿐입니다. 세로로 세워서 쓰는 애를 그래서 하마트면이 아니라 하마터면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부분이요. 개념 플러스에 주의해야 할 준말 해가지고요. 어문 규정 자체에서 다루는 준말은 아니지만 시험에 잘 나오는 준말들이에요.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시험에 잘 나오는 준말들. 자, 한번 보죠. 자, 일단 1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우리 물론 일상적으로 잘 쓰는 말이기는 해요. 오랜만에. 다만 얘를 우리가 가끔 어떻게 착각해서 쓰냐면 이렇게 쓴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렇게 잘못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본말이 뭐였는가에서 연상하면 틀릴 일이 없어요. 자, 오랜만이라는 준말은요. 뜻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요. 오래간만에. 우리 오래간만이라는 말 자체를 잘못 쓰지는 않죠. 설마 오래간만에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가 오래간만에가 준거여가지고요. 받침에 뭐가 있어요? 니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줄 때도 역시 받침에 니음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준말 오랜만에 했을 때 본말 원래 길이의 말이죠. 받침에 니은들만 있기 때문에 준말에도 받침에 니음만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 오래 이런 형태가 들어가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있기는 있죠. 시간상으로 썩 긴 동안 했을 때 오랫동안은 이렇게 쓰게 돼요. 그죠? 오랫동안은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그런지 모르겠을 때 왠지 이렇게 남아 있는데 얘는 자꾸만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말 자체가 왜인지에서 온 말이에요. 우리 이유나 원인 같은 거 물을 때 왜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래서 그 왜에다가 인지가 붙은 왜인지가 준 말이기 때문에 이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가지고요. 줄 때 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한국어에 이렇게 왠지라고 쓰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왠이 들어가는 형태가 뭐 어인일, 어찌된 일 해가지고요. 웬일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죠? 자, 따로 존재하는 단어고요. 특히 왠지 연상할 때 이유나 원인을 물어보는 왜에서 연상해 가지고요. 줄였을 때 왠지 이렇게 써야 한다는 거 잘 잡아 두시고요. 그다음에 3번에 어떠한 방법으로 했든이라는 의미로 어쨌든이라고 했을 때 얘도 주의해야 되는 준말들입니다. 그죠? 자, 얘도 어떻게 잘못 쓰는 경우가 있냐면 결과적인 발음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쨌든이라고 해가지고요. 시옷 받침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준말이고요. 이것도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어찌하였든에서 온 말이에요. 얘는 연상하기 편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어찌했든으로 준 거고요. 어찌했더니 다시 어쨌든 이렇게 줄게 되는 겁니다. 본말의 형태 생각해 보면 받침에
그죠? 과거 시제 서너말 어미에 쓰이는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는 과정에서 얘가 갑자기 시옷 한어로 바뀔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자, 어문 규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준말이라는 관점에서요.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맞춤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냥 잘 나오는 것만 기계적으로 딱딱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우, 그러면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원리 자체를 암기하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원리에 기반해서 결과적인 표기를 암기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오래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원리 통해서 꼭 맞는 맞춤법에 맞는 어휘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 맞춤법 부분에서 이제 표기와 관련된 것들은 거의 한 거예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들 중심으로 한 거고요. 뒤쪽에 띄어쓰기하고 문장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친구를 같은 경우는 우리 5차시 수업 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4차시 수업 12강 마무리할게요. 복습들 꾸준히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